가자 지구가 병원 폭격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찾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빈손으로 왔다 등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였습니다. 바이든의 트위터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딱 방문해서 남긴 글이었는데요. You are not alone.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하면서 영상을 함께 제시합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As long as the United States stands. 이 미국이 너희 옆에 있는 한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병원을 폭격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발언을 한 거죠. 물론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 바이든이 정세를 더 혼란스럽게 부추기면서 오히려 지금 아랍 시위에 불을 붙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도 마냥 지지한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의 X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저는 그대로 느껴졌는데요.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마스를 팔레스타인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발언하는 건데 The vast majority of Palestinians are not Hamas.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을 대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말한 게 팔레스타인과 벽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한 건 바로 하마스였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이 지역의 국민들이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수십만 명의 난민이 인접국인 이집트 국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제사회 리더들이 난민에게 인도적인 통로를 제공하려고 압박하고 회유하고 있지만 이집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이집트가 이기적이라서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외신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다음 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가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자지구 남부로 일단 피신한 뒤에 전쟁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이 피난민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이집트에 머물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동시에 전쟁이 활발하게 발발하면서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추방당했는데요. 팔레스타인들은 이 사건을 나크바라고 부릅니다. 대재앙을 뜻하는 아랍어입니다. 이스라엘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난민들의 귀환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귀환을 요구했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난민이 돌아올 경우 수적으로 적은 유대인들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집트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무장 세력을 충분히 진압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할 경우 교전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표시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 이집트로 이주시킨 뒤에 그들의 국가 지위 요구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싶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적인 선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떠나야만 할 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이집트는 가자지구의 이런 인종 청소에 가담하고 싶지 않다라고 설명하고요. 실제로 한 이스라엘 강경파 의원은 가자지구에 새로운 나크바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집트 자신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는 광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관광 산업이 부진했고요.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 8년간 연간 물가 상승률이 40%에 가까운 39.7%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였고요. 국가 채무는 어땠을까요? 올해 GDP의 92.9%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런 이유로 이집트도 충분히 아픔을 공감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사정이고요. 외신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다음 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반도체 위탁 생산 1위 대만의 TSMC가 3분기 시장 예측치에 비해서 선방하는 실적을 거두면서 이제 반도체 봄에 대한 반도체 업계의 기대감이 조금씩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TSMC의 CEO는 재고 수준이 2021년 4분기에 근접할 만큼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제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표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3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약 8조 8,5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4%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줄었는데 왜 시장은 이렇게 환호를 했냐? 시장이 예상했던 금액이 7조였는데 이 수치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0%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장은 예상보다 잘 나오게 되면서 환호를 한 거고요. 예상보다 잘 나온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판에 정리를 했습니다. AI 칩 수요가 급증했고요.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3나노 그리고 5나노 웨이퍼 출하량이 전체 출하량의 43%를 차지했는데 제품별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PC의 전체 매출이 지금 42%를 차지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관련해서 매출도 애플의 아이폰 15 출시 효과로 인해서 전체에서 39%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경기가 언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건가 궁금하시겠죠? PC와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수요 회복의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게 바닥 다지기의 시작이라고 이번에 TSMC CEO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과연 전반적인 시장의 반전을 이끌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는 AI 칩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런데 전자제품과 스마트폰 쪽으로의 반도체 수요 약세를 메울 만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4분기에도 AI 관련된 수요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수요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TSMC의 실적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스케치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코너와도 함께해 주시죠.